이번엔 한국일보 할 건데, 사실 나는 팟캐스트에서 이 그 신문 브리핑 이게 좀 유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정작 이제 사기세가 방송이 문화예술분과에서 1등 해버렸어요. 참 허무하더라고. 한국일보 일면 기사는 최순실 모녀 독일에 8천억대 재산 숨겼다. 독일 검경 첩보 입수에 수사 중. 유럽의 스포츠 컨설팅 업종 중 500여 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현금 부동산 등 차명 보유 정황. 특검팀 자료 요청 등 사법 공조. 이제 좆됐네 진짜. 그 독일에 진짜로 이제 제대로 수사 요청한 모양입니다. 그 아까 조선일보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그걸 얘기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이거 일면 기사를 뽑았습니다. 자, 해병대 5년 만에 독도 상륙. 요거 아까 독도 지키는 뭐 훈련한다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 기사 같고, 새누리 비박 35명 27일 탈당 후 창당. 친박 친문 패권주의 청산할 것. 원희룡 오해세훈 등도 동조 의사. 일단 그렇답니다. 반기문 국민들 선정결 비패 분노 대선 도전 선언.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일면 사진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 김무성호 유승민이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 사진, 같은 쪽을 쳐다보고 있네. 예, 그 탈당 선언하는 고루 장면이겠죠, 그죠? 자, 이면입니다. 그 태만 은폐 AI 대응 총체적 부실 살처분 2천만 마리 최악의 사태. 진짜 최악이에요. 지난 정부에도 2천만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가 아마 600만 마리인가 700만 마리인가 아마 살처분이 그 정도였을 텐데, 이번 정부는 몇 마리까지 갈지. 자, 특검 박삼성 특혜 의혹 정조준. 어제 현반식 공식 출범하자마자 국민연금 복지부 등 압수수색 동시에 했다고 하죠. 특검이 아주 제대로 일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특검 한다 뭐 그런 기사 있을 땐 많이 기대 안 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번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3면입니다. 측면 코치 등 10여 명 명의로 유령에서 500개 독일 검찰 범죄 조직. 뭐 정유라하고 최준실 관련한 이야기인데, 독일은 이거를 가만히 절대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죠. 일부에서는 투자 사기 수법 사용 조력자들 독일 검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최순실 수천억 재산 축적 경위는 박 대통령과 관련 있나 의혹. 이걸 이제 특검하고 헌재에서 검증해 봐야겠죠. 3회입니다. 비박계 내달 신당 창당 보수당 53년 만에 두 쪽 분열. 3당 야합 이후로 새누리당 그 뭐더라? 맨 처음에 그 뭐였다? 신한국당이었나? 아무튼 그 정당사가 재밌는데 나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쭉 지켜왔어요. 그게 나중에 내가 어릴 때 한나라당이었고 이제는 새누리당인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또 두고 봅시다. 탈당파 중 수도권 PK가 25명 중립의원들 합류도 이어질 듯. 새누리는 친박 자민련 전략 우려. 대선 앞두고 통합 가능성은 여전하다. 네, 관련 이야기입니다.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김무성 유승민 박 대통령과 애증의 10여 년 마침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 유승민의 성이 요유자구나. 버들 유자가 아니네. 그 요비할 때 유자네요. 이런 성 잘 안 쓰던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뭐 그 김무성은 이명박 집권 후에 사이 틀어지고, 유승민은 원내대표 때 박근혜한테 맞섰다가 이제 개쪽 당했다. 드디어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박근혜를 이제 몰락으로 몰아넣고 있으니까 몰락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지. 친박 차라리 잘 됐다. 배신의 정치 원색 비난.
옛날에 박지원 같은 놈들이 민주당을 나갈 때하고 김무성, 유승민이 새누리당을 나가는 거는 완전히 전국이 반대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이 상대적으로 정상인데 비해서 이제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모양이 예쁩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등이 나가서 오히려 흥했지만은 그 뭐요 새누리당은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진짜로 친박 자민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 오면입니다. 비박 판문 제3지대 연대론 급부상 대선판도 빅뱅 온다. 아까 이제 뭐 손학규 등등등 박지원 안철수 뭐 등등 얘기하는 건데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별로 좋을 거 없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면은 갈라지는 거니까 표를 조금이라도 갈라먹을 수 있으면은 반기문이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자, 대선주자 반기문 어디로? 세 갈래 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비박 보수신당의 합류, 2번은 친박만 남은 새누리당의 둥지, 3번은 독자신당 창당 후 세규합.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거, 공주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그 2번이 최악의 선택이고, 아니지 3번이 최악의 선택인가? 뭐 둘 다 최악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비박하고 합치든지 아니면은 국민당하고 합치든지 그렇게 하면은 반기문이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정계 편 관심 없다. 애써 시큰둥. 안철수 비박도 진솔한 사과들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안희정은 정치 기웃거리지 말라고 반기문한테 엿먹였다고 합니다. 자, 6면입니다. 비박신당 때는 4당 체제 2대2 또는 3대1 조합 가능. 정당 구도가 이제 크게 변할 거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냥 새누리당하고 그 민주당의 2당 체제였는데 이제 국민의당 생기고 정의당이 자침해버리고, 그죠? 올해 초에 자침해버리고 그러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또 비박 나가고 반기문 오면서 좀 다이나믹해지겠구나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타당한 전망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비박 탈당파 야권과 손잡으면 국회선진화법 적용도 변화. 국민의당하고 손잡는 게 사실 좀 두려워요. 국민의당은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는 놈들이고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거거든. 이게 좀 두렵습니다. 탄핵심판 시기에 황교안 등 헌재 소장 임기 2년 더 남아 유임 시사. 황교안은 여전히 이제 황제 행세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농래 대통령 최경희의 전화 정유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기사가 있고 여당목 상임위원장 비박 탈당에도 유지 친박과 자리 싸움할 듯. 이거 아까 국회 내 직위에 대해서 이제 친박 쪽이 내놔라 그랬더니 비박 쪽이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하죠. 뭐 그렇다 합니다. 자, 8면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지난 5년간 가장 후황 느려. 그 제목은 부동산인데 그 실제 내용은 산업별로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부동산 임대업이 10.6%로 가장 높고요. 제일 낮은 게 금융업입니다. 금융보험업이 0.5%네요. 이거는 매출 증가액이에요. 증가량이에요. 탄핵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 명령 요청. 차은택 놀이터 문화창조 융합본부 내년
섬을 폐지한다. 이제 창조 이야기들은 들어있는 그 창조라는 표현 들어있는 부서나 뭐 정책들 싹 다 갈려 나가겠네, 그지? 옛날에 그 창조 경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불쉿이라고 대답한 그 학자가 생각나네요. 그 사드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있고요. 자, 사회면입니다. 교편 뒤에 신면입니다. 교편 뒤에 숨은 엉큼한 손, 음흉한 입. 작년 남교사 성추행 사건 그때만 시끌 재발 방지책은 감감. 첫 문장을 많이 읽어보죠. 첫 문장. 치마를 벗고 엉덩이를 한 번 맞으면 봐주겠다. 하하. 그래도 관련 요즘 계속 교사들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저께인가부터 계속 관련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추세를 한번 지켜보죠. 더 읽을 건 없고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11년 만에 파업 돌입하는데 참여 인원이 적어가지고 항공대란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임금 인상 관련한 얘기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임금을 29% 인상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1.9% 인상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11면에는 뭐 장시호 관련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그 교육부 장시호 연대학 위치조는 어렵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12면입니다. 동거남 폭력 시달린 여성의 보호처 직업까지 알선. 이건 이제 발달장애인법 관련한 이야기인데 뭐 복지정책이네요. 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뭐 넘어가죠. 자, 96%대 25% 병원 근로자들 육아휴직 양극화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뭘까? 아, 그러니까 직원들의 병원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나 그 이후의 복귀 비율이 극과 극이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되게 많이 그만둔대요. 실제로 이제 간호사로 들어가는 인력은 나름대로 많은데 근데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쪽도 되게 힘들다고 뭐 하더라고. 간호사 일도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형 병원이 아니고서야 자기 계획대로 이제 아이를 갖고 육아휴직을 하는 간호사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제 병원 대신에 기업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특검 사무실 앞까지 진출한 촛불 민심, 퇴진행동,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관련한 기사가 있고요. 13면입니다. 독감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 뭐고 이건 경주시 전기 수신료 지원 제한에 주민 반발 전주민 대상에서 저소득층만 방패장 유치 지원금 고갈 이유 TV 수신료하고 전기료 지원을 주민 전부한테 이제 지원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뭐 방패장 유치 지원금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한테로 이제 한정해서 지원해주겠다 아마 그런 기사 같습니다. 복지 정책은 이래서 줄이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풀지 뭐 청주에서 무슨 생각일지 경주 사정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4면은 기획기사입니다. 한국인 선수니까 무조건 응원. 국뽕은 이제 그만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싸이 사진이네요. 사진 재밌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애국가나 뭐 그 국민의례 같은 얘기도 있고 16년은 국제면인데 외로운 늑대 지진과 베를린 트럭 테러범 우리 무중 어제 그 크리스마스 관련한 그 쇼핑몰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트럭 테러가 일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어쨌건 메르켈은 계속 난민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입장이 좀 많이 곤란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테러가 계속 발발할수록 계속 일어날수록 유럽은 이슬람에 대해서 특히 이슬람 자체가 아니죠. 사실 중동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 될 겁니다. 그럼 제일 피해보는 건 중동인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커에서 이제 그 폭죽 시장에서 폭발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최소 31명 사망. 미일 국민 40% 앞으로 양국 관계 나빠질 것. 요거는 이제 갤럽에서 그 조사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주일 미군 뭐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트럼프 관련한 문제도 있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 17면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 치닫나 시위대의 조준 사격. 저희도 개막장이군요. 콩고는 그거잖아. 그 벨기에 새끼들이 저거 저렇게 해놨잖아. 그지? 콩고가 벨기에 식민지였는데 그때부터 개판이 시작됐을 걸 아마.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절벽 위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좀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있고요. 한국 청년들 목숨 걸고 사진 찍을 가치 있나요? 라는 기사가 있고요. 경제 쪽 이야기입니다. SK가 확 잘못했다. SK 그 CEO들 승진시킨 거 얘기하는 건데 전원 50대랍니다. 146명 승진시켰다든가? 아무튼 확 물갈이를 했다 뭐 그런 얘기 같고요. 다우 이만선 눈앞 증시 과열 경고음. 거품 터지겠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게 쭉 올랐는데 거품이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 다만 그게 언제 터질까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다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삼성 자동차 보험료가 5년 만에 내린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19면입니다. 황교안 첫 금융권 인사 기업은행에 시선 집중. 노조는 이거에 대해서 현 정부 실세 줄된 인사라고 하고요. 당국은 사실 파악 안 된 루머다 라고 했답니다. 노조 말이 맞겠네요. 그러면 자, 국세청에서 이제 사전 답변 제도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한 문제를 자기들이 알아서 또 대답해 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네. 아까 조선일보도 있었죠. 그죠? 뭐 좋은 제도 같네. 사는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84억 원 개인담보 멋대로 해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감사원에서 뭐 발견했다고 하는데 보호무역 장벽의 올해 수출이 0.7%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경제도 있던 기사인데. 자, 20년은 그 인공지능 관련한 이야기이고요. 아니면 드론 뭐 이런 관련한 이야기. 1월 3일에 그 시간당 120개 정도 유성우가 떨어진답니다. 예, 뭐 3월에는 행케 해성, 뭐 해성 하나가 이제 지구 가까이 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기사가 있고. 그런 기사가 왜 경제에 있지? 21면은 뭐 그냥 광고 하시나? 신문 한 면이 광고야 그냥? 광고처럼 기사를 쓰셨나 아니면 기사처럼 광고를 쓰셨는지. 문화면은 제가 뭐 특별하게 읽어드릴 기사가 없는 것 같은데 23면입니다. 문화면입니다.
김영란법 최순실 게이트의 휘청 화려한 무대 초라한 객석. 사람들 아마 이런 거 볼 정신이 있겠나 싶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말 분위기가 나질 않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질 않아요. 24면은 여행면인데 뭐 태국 광고하시나? 25면도 여행면입니다. 뭐 스포츠면도 특별한 얘기 없고요. 29면 사람들면인데 아름다운 강사는 광장민주주의 꿈꾼 저항의 노래다. 이제 저기가 신중현이라는 분이 박정희 정부 때 40 때였나? 그때 정부의 청탁을 거절했던 이유 때문에 본인의 이제 인기곡 몇 개가 금지당했대요. 금지곡 처분당했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입장에서 불렀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박사모가 얼마 전에 시위에서 불렀다고 하니까 그게 신중현 씨 아들로 이제 신대철 씨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면 하지. 네,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30면 오피니언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세계라는 미러 관계에 관련한 칼럼이 하나 있고요. 정치개혁부터 시작하라. 권력 분립, 권력 분점, 개헌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구 분출. 대선은 개혁적 실천의 결과물 돼야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개헌은 그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죠. 라면 끓이다가 다 태웠으면은 냄비를 한번 깨끗이 씻고 다른 라면 넣어야지. 거기다가 다른 라면을 그냥 바로 넣어서 끓이면 암 걸리잖아요. 자, 착하게 살라는 거짓말. 폭풍섹스 편집진이라고 하는데, 제목을 일부러 폭풍섹스라고 지었겠지? 착하게 살려는 거짓말이라는 칼럼은 마지막 문단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인권을 부정하는 이 모든 것이 민중의 뜻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또한 그저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글인데, 결국에는 트럼프 관련한 글 같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SNS를 통해서 이제 표현했던 인권이나 아니면 소수인종 아니면은 여성 관련한 이야기들이 정당하지 않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엔 트럼프 당선 관련한 이야기고요. 31면입니다. 김정은 대 메티스라는 칼럼이 있는데, 메티스는 도발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전 미국 중부사령관의 사령관입니다. 예. 국방장관으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인데, 아마도 이제 김정은하고 북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미국 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연령차별의 벽을 넘어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노년 전문 저술가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고광애 선생님의 글인데 연령차별 노인에 대한 이미지 뭐 관련한 그런 관련한 글 같아요. 그런 글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좋을 글 같습니다. 예, 좋은 글 같습니다. 김선영 작가는 이제 아파트촌의 기이한 관상회라는 글을 썼고요. 그 사설입니다. 요동치는 대선고도 국민 여망에 부응할 리더십을 보고 싶다. 평이한 이야기네. 그 반기문 관련한 글입니다. 반기문 관련한 글이고 새누리당 비주류의 집단 탈당 보수개혁 출발점 돼야. 적어도 이제 친박처럼 가지 말라 그런 글이죠. 나는 사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한국일보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이걸 표현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혐의 정저준한 특검. 현판식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특검이 일할 의지가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이야기는 없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만평이 재밌네요. 네, 만평이 재밌네. 탈당파가 이제 원박, 월박, 그다음 범박, 멀박, 절박, 북박 이렇게 이제 조롱박은 뭐야? 이렇게 그 새겨진 몸에 있는 문신을 제거한다 뭐 그런 만평인데 되게 재밌는 만평이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도 끝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대선에서의 제3지대,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그 다음에 반기문 말고 그 외의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친박 비박 대립 그리고 비박 탈당이 사실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화두고요. 뭐 잠깐 일단 이야기가 올라온 거는 그 이랜드파크에서 84억짜리 그 체불한 거 있잖아. 그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말고는 특별하게 뭐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목요일인데 12월 22일 그 신문 브리핑은 이걸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